사실 이제 좀 관련된 사실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Q&A가 이제 더 들어올 건데 약간 연관된 질문이라서 이 질문을 먼저 좀 답변을 하고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들어온 질문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이세요. 근데 회로를 설계, 사실 이것부터 되게 힘들잖아요. 설계해서 보드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조그만 걸 만들고 하나 할 때마다 가격이 되게 비싸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앱 하나는 만들 수 있겠지만 웹 하나 만들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은 비용적으로 되게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아, 이건 정말 되게 잘 될 것 같은 제품인데 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뭐 마케팅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지 또 그 애매한 거죠. 그렇죠? 되게 없어도 진짜 살지에 대한 부분들, 가격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느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회로 설계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건 좀 부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텔에서 구입한 개발보드,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든다고 이제 그 정도 어떤 아두이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일 수 있겠죠. 시제품 같은 경우는 그걸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뭐 문제가 없을까요? 뭐 괜찮을까요?라는 할 질문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기능상의 문제라던가 뭐 이제 그 뭐 효용성이라던가 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포괄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미리 개발된 플랫폼 상태 개발해서 이렇게 피저빌리티를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되는데, 네. 얘가 이제 제품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분이니까 소프트웨어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시겠죠.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얘가 하드웨어가 네.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느 환경에서 돌아가는 제품인지,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면 그냥 신뢰성이죠.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은 그 신뢰성이라는 게 이렇다면 1단계에서 10단계라고 하면 뭐 3, 4단계 정도의 신뢰성만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돌다가도 네. 어디 이제 좀 환경적으로 요인이 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뭐 이러면 보드가 안 돌아가는 네. 형태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와서서 라즈베리 파이로 뭔가 컨트롤을 하는 제어보드를 만들었는데, 네. 얘가 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죽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저한테 이제 그 문의하러 와서 그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신뢰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스타트업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신뢰성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런 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제품 환경에서 그 많은 환경에서 신뢰성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면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한 이런 또 똑같은 얘기지만 저희 뭐 학교나 이런 네. 주변에 있는 신뢰성을 그 테스트 장비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도 있죠. 네. 그런 걸 활용해 주시면 초기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죠. 좀 첨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제품이 있고 제품을 지금 KC 인증이나 뭐 신뢰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진행한 것도 있고. 근데 질문해 주신 분이 저의 한 8년 전 상황을 똑같이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개발. 예, 적어도 소프트웨어를 네. 네. 지금 한 20몇 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8년 전쯤에 아두이노를 처음 접해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쉽게 내가 인베디드나 펌웨어를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네? 그러니까 회로 설계나 이런 부분이 없이 네. 아주 코드를 몇 개 집어넣고 거기다가 뭐 센서나 소자 몇 개 붙여가지고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처리를 가능하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IoT를 해야겠다. IoT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아주 천만에 아주 무서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KC 인증, 그러니까 개발보드 갖고 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용으로 제작하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제품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게 없으면 판매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대부분 다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챔버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 그 검사실에서 뭐 전자파부터 시작해서 뭐 전원을 껐다 켰다 뭐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신뢰도 자체가 내구적인 특성이 어떤 개발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3, 4단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뻥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그런 양태 하나랑 또 저 개발보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쌉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보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프리페럴, 이렇게 인터페이스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기능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두 개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100개가 나갈지 1000개가 나갈지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갖고 판매할 수 있나요?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아마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100개 처음에는 이제 뭐 5만 원 싸게 느끼실겠죠. 근데 내가 거기다 어떤 기능 붙이고 해서 이거 뭐 한 20만 원에 팔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가 얘가 100개, 1000개 팔리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뭐 고치고 뭐 교체하고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파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잘 하시는 업체의 도움을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으시고 해서 협업 체계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원하시는 제품이 5천 원 갖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고신뢰도를 만들고 또 하드웨어는 또 아시다시피 한 번 찍으면 뭐 10,000개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판매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베리에이션 밸런스를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제품 판매용으로 제작하시는 단계는 가장 끝판왕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실패해 보시고 많이 뜯어 고쳐 보셔야 돼요. 현장에 판매하기 전에. 예, 이런 단계를 그냥 학습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요소를 잡아내는 단계거든요. 저 개발보드를 하는 단계가. 예, 그렇게 많은 어떤 좀 어려움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판매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오류 없이 제거하신 다음에 판매용을 설계하고 제작해서 시행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사님, 덧붙일 말씀. 네, 사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필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한두 개 팔다가 많이 팔렸을 때 사실은 괜찮다가 사용 도중에 특히 예를 들면 항공 제품에 들어가는 아니면 이런 개발하시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납품했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PCB가 잘못되면 그 제품 전체를 다 크레임 비용으로 물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필드 분량을 없애려면 샘플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고려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까 그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크레임을 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들면 초창기 업체였는데 계속 필드에서 불량이 나요. 그러면 PCB 업체에서 잘 만들었는지 아니면 샘플이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 학교에 의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뢰를 하셔서 샘플이 초도 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신뢰성을 원래 그 검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인 그러한 단계 검사만을 통해서 이 제품은, 이 샘플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알려드렸고, 그러한 그 절차를 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필드 분량이 제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시제품의 어떤 샘플 단계라도 충분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어떤 그 제품도 만들고
보드도 만들어야지 나중에 조금 성장하고서 크레임으로 사실은 진짜 회사가 좀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분이 사실 이렇게 계시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질문도 뭐 바로 할 수 있고 또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인데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케이스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전작가 학생들 창업을 네.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전작가 학생들 한 것 중에 이제 이를테면 AR 기반으로 해서 가상현실 네네. 실제로 이제 전작가 학생인데 사실 걔는 또 소프트웨어를 해야 돼서 이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 창업을 했어요. 저희 학교가 지금 학생들 창업하는 것 중에 학교에서 투자한 회사들 몇 개 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와 있죠. 네. 여기도 이제 최근에 아모레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MOU 맺고 하신 회사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저는 이 시흥 창업센터가 상당히 좋은 위치고 사실은 여기에 제조업 기반으로 창업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학교는 이제 조금 이게 한 블록 떨어졌다고 이제 안 오시는 게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여기에서 입주한 회사가 지금 네. 3D 프린터로 지금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기획가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네. 바이오 쪽 3D 프린터로 넘어갔죠. 그것도 소재할 때 창업한 저희 학교 이제 제자인데 그분도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 가서 솔루션을 찾았냐면 여기 이제 인천 생기원 가서 찾았습니다. 여기 시야바늘이 사실은 인프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거기 전문가분을 통해서 물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해서 접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융합한 거죠. 소재하고 네. 전기기. 여기 지금 창업하시는 분도 전작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기획가하고 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못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면서 문제점 생긴 거를 교수님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네.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은 보통 제조업이 성공하는데 걸리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5년, 8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네. 그나마 빨리 이제 네.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가까운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문제점을 빨리 찾으시는 게 네. 마냥 이렇게 그냥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잘 네. 연결이 안 돼 있는 그것만 잘 연결되면 쉽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저도 지금 한 13개월 이제 새로 또 창업해서 13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주요 주주 회사가 하드웨어만 한 20년 넘게 한 회사예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했고 이게 뭘 이제 방증을 하냐? 이제 융합.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을 주셨는데 서비스가 예전처럼 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다 사람을 뽑아서 다 같이 하려면 어마어마한 진짜 사람과 비용과 시간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걸 업체끼리든 아니면 산학이든 뭐 연구기관이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기관이나 스테이지 이런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프로그램이.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추상화를 잘 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계를 해서 가면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분들끼리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너무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그래서 또 그게 아니면 또 안 될 것처럼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 입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하는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거 말고도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너무 설파하시다 보면 또 하드웨어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것도 하드웨어 쪽으로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의견을 또 피력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추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조 기반의 어떤 그 하드웨어 부품 서비스 자체가 사용하는 당사자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나의
보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지점에서 쓰이는데, 얘가 물이 많은 데서 쓰이는 건지, 예? 아니 먼지가 많은 데서 쓰이는 건지, 아니면 막 충격이 많은 곳에서 쓰이는 건지, 뭐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 팔에 치워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도 보드 설계가 달라지고,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조차도 설계의 방향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치를 공유를 해서 여러 기업이든 단체든 소속 무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군을 많이 만드시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재밌겠어, 나도 같이 해보자, 그런 어떤 계기를 계속 만드셔서 그 제품을 가치 POC를 이제 맞춰 가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거야, UX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는 UX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진짜 재고만 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 회사 거는 잘 팔리는데 왜 우리 회사 거는 안 팔려? 간단합니다. 얘가 어떤 상황에서 놓이게 될 것인지, 이 제품을 놓는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설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큰 함정은, 두 가지 큰 함정은 제거가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지금 왜냐하면 공학인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에는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 마케팅, 이런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뭐 신흥산업진흥원과 같은 곳이 많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알려주고, 그다음에 만날 수 있게 해서, 사실은 분야가 다르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컨셉도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그러니까 신소재지만 이 전자회로가 중요한데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도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은 기계과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디자인과 교수님은 디자인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러한 여러 분야의 저희 학교의 과와 같이 이런 다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면 아마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참여하게 유도를 하면 아무래도 성공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